안녕하세요. 리서치 에이전트 맥입니다. 12월 3일하고 4일 딱 이틀이었는데요. 이 짧은 시간에 시장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만한 정말 굵직한 뉴스들이 쏟아졌습니다. 네, 바로 이 5가지입니다. 삼성전자의 차세대 메모리 영토 확장 소식, 그리고 네이버와 업비트의 역사적인 합병, 또 경쟁사인 마이크론의 과감한 사업 철수, HD현대의 방산기업으로의 변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뒷받침하는 아주 견조한 거시경제 지표까지.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헤드라인이 아니고요. 앞으로 2026년까지 시장을 주도하게 될 아주 거대한 구조적 변화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뉴스가 가진 진짜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요. 이걸 3가지 핵심 주제로 묶어서 봐야 합니다. 첫째, 삼성과 마이크론이 일으킨 반도체 시장의 지각 변동. 둘째, 네이버와 HD현대가 보여준 빅딜과 퀀텀 점프.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할지 구체적인 투자 전략까지 한번 짜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지금 다들 HBM 하는데 사실 시장의 무게추는 벌써 그 다음 전쟁터로 옮겨가고 있거든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지형을 뿌리부터 바꾸고 있는 2가지 결정적인 사건,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삼성전자가 AI 칩의 절대 강자, 엔비디아의 차세대 메모리죠. SOCAM의 초기 물량의 무려 절반을 확보했습니다. HBM 시장에서 잠시 주춤했던 삼성전자 입장에서는요, 이 판을 완벽하게 뒤집을 수 있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급 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 SOCAM이 대체 뭐길래 이렇게 난리일까요? 아주 쉽게 말하면요,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처럼 기기 자체에서 바로 AI를 돌리는 온디바이스 AI 시대에 딱 맞는 차세대 메모리입니다. 기존 방식보다 전력은 훨씬 덜 먹으면서 공간은 확 줄여주니까 앞으로 AI 시대의 핵심 부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문장이 이번 분석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펀드 매니저의 논리는 아주 명쾌해요. 시장은 이미 삼성의 HBM 부진을 주가에 다 반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SOXM 수준은 그냥 부품 하나 더 파는 계약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차세대 AI 표준 경쟁에서 엔비디아가 우리의 핵심 파트너는 삼성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신호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를 단순 제조업체가 아니라 AI 플랫폼 파트너로 보고 가치를 완전히 다시 매겨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주장인 겁니다. 삼성의 이런 반격과 거의 동시에 경쟁사인 마이크론에서 시장을 발칵 뒤집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PC나 일반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소비자용 메모리 사업을 아예 접어버리고 모든 역량을 HBM 같은 고부가 가치 AI 반도체에 쏟아붓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죠. 이건 그냥 사업 좀 정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기존 메모리 시장에 엄청난 공급 충격을 예고하는 사건입니다. 마이크론의 결정이 어떤 나비 효과를 가져오는지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겁니다. 반도체 시장이 완전히 2개로 쪼개지는 거예요. 왼쪽의 AI 반도체는 계속해서 투자가 몰리는 초고 부가가치 시장으로 쑥쑥 크고요. 오른쪽의 레거시 반도체, 그러니까 예전부터 쓰던 범용 메모리는 마이크론이라는 큰 공급자가 빠지니까 이제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뛸 일만 남은 거죠.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요, 양쪽 시장에서 모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말 완벽한 환경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경쟁사가 사업을 접는 게 오히려 삼성과 하이닉스에게는 엄청난 호재가 되는 이른바 낙수 효과가 생기는 거죠. 비싼 AI 칩은 비싸서 좋고 이제는 구형 D램 가격까지 오를 테니 더 좋고 이러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수명이 최소 2026년, 어쩌면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겠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반도체 시장에서 이렇게 거대한 판이 바뀌는 동안에요, 우리나라 다른 핵심 산업에서도 이것만큼이나 엄청난 구조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산업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면서 새로운 미래를 그리고 있는 네이버와 HD현대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빅뱅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네요. 대한민국 1위 포털 네이버와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한 회사가 됐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네이버가 가진 전 국민적인 플랫폼 파워에 업비트의 압도적인 블록체인 기술력이 더해졌다는 겁니다. 한국 테크 역사상 가장 거대한 거래가 성사된 거죠. 그리고 이들이 앞으로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규모, 네, 이 숫자 좀 보세요.
무려 10조 원, 10조 원입니다. 이게 그냥 회사 운영비가 아니고요. 앞으로 5년 동안 AI와 블록체인을 합쳐서 완전히 새로운 금융 인프라를 만드는데 이 돈을 쏟아붓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스케일만 봐도 이들의 목표가 단순히 기존 금융시장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펀드 매니저는 이 합병이 네이버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바꿨다고 봅니다. 맨날 광고 매출 둔화된다 이런 걱정에 갇혀있던 네이버가요. 크립토, AI 금융이라는 기존 금융권은 감히 넘볼 수도 없는 강력한 경제적 해자, 즉 성벽을 쌓았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네이버를 완전히 다시 봐야 하는 구조적인 변화인 거죠. 한편 중공업의 거인 HD현대도 거대한 통합을 마쳤습니다. 현대중공업하고 미포조선을 합쳤는데 이게 단순히 덩치 키우고 비용 줄이려는 게 아닙니다. 이건 미해군 함정 유지보수 사업처럼 조 단위가 왔다 갔다 하는 글로벌 방산 계약을 따내기 위한 정말 치밀하게 계산된 한 수라는 거죠. 목표도 아주 구체적이고 야심찹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단 미 해군 함정 유지 보수 계약을 따내고 잠수함 같은 특수선박 생산을 더 유연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한미 동맹을 발판으로 방산 기업으로 완벽하게 점프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배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글로벌 해양 방산 플랫폼이 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장이 바로 HD현대를 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조선업은 더 이상 경기가 좋으면 오르고 나쁘면 떨어지는 그런 경기 민감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미중 패권 경쟁 때문에 해군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지금 최첨단 배를 만드는 능력은 국가 안보에 없어서는 안 될 지정학적 필수제가 됐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가치 평가도 일반 제조업이 아니라 록히드 마틴 같은 방산 기업의 기준으로 다시 해야 한다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자, 지금까지 개별 기업들에서 나타난 거대한 구조적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모든 긍정적인 변화를 튼튼하게 받쳐주고 있는 경제 펀더멘탈을 확인하고 이걸 바탕으로 구체적인 행동 계획, 즉 최종 투자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이 숫자 하나가 지금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얼마나 강한지 다 말해줍니다. 지난 11월 수출액이 610억 달러, 역대 최고치입니다. 그리고 이 성장을 이끈 건 역시 반도체였죠. 작년보다 무려 38.6%나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회복은 이제 더 이상 그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명확한 숫자로 증명되고 있는 현실인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코스피 지수가 역사적인 4,000포인트를 종가 기준으로 넘어섰습니다. 이게 그냥 숫자 하나 바뀐 게 아니고요. 지난 1년간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다 이겨내고 우리가 앞에서 본 기업들의 성장과 이 튼튼한 펀더멘털을 기반으로 한 진짜 강세장이라는 걸 시장이 스스로 이제 진짜다라고 도장을 찍어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펀드 매니저의 거시경제 진단은 이렇습니다. 요즘 1,400원대에 머무는 이 높은 환율이 더 이상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새로운 표준, 즉 뉴 노멀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수출 대기업들의 이익 체력이 구조적으로 강해졌다는 거죠. 따라서 이 슬라이드의 말처럼 코스피 4,000은 잠깐 찍고 내려올 고점이 아니라 앞으로 더 큰 상승을 위한 새로운 지지선이 될 거라는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최종 전략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돌아온 반도체 왕의 귀환과 핀테크의 혁신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막아줄 수 있는 조선, 방산을 포트폴리오의 든든한 방패로 삼는 겁니다. 반도체, 핀테크, 조선업이라는 대한민국 핵심 산업에서 나타나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 그리고 이걸 뒷받침하는 튼튼한 경제 펀더멘털까지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들 속에서 한국 증시의 고질병으로 불렸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과연 마침내 과거의 유물이 될 수 있을까요? 본 분석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님을 밝힙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